내가 보톡스를 처음 맞아본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없는 제품을 맞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뷰 성형외과 김창균 원장입니다. 요즘 TV를 틀면 연예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이마가 항상 봉긋하고 턱살은 갸름하고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을까요? 원래 아름다웠던 분도 있지만 이 비결도 한몫하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보톡스와 필러. 이제는 대중화돼서 많은 분이 보톡스와 필러를 찾고 계시죠. 오늘 이 보톡스와 필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톡스는 실제로는 상품명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오렌지 주스를 델몬트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한데요. 정확히는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해야 합니다. 필러는 큰 의미가 있고 작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우리 몸에 볼륨을 주고 채우는 것은 다 필러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의미로는 녹는 필러인 히알루론산 필러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마나 눈가처럼 자주 움직여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효과적이에요. 반면에 필러는 꺼지거나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팔자주름, 볼살, 턱 등의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보톡스는 우리 얼굴의 표정주름을 완화시키고 필러는 부족한 볼륨을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짰을 때 쭉 쌓아지고 뭉치면 뭉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콧대나 턱끝 같이 볼륨이 단단히 유지돼야 되는 그런 부위에 적합한 필러고요. 이런 단단한 필러를 눈밑에 넣으면 눈밑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밑에 넣는 필러는 조금 더 부드럽고 퍼지는 양상의 필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희석 용량에 따라서 먼저 보톡스를 만들어 놓고요. 제품에 따라 가루형인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액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보톡스는 미리 만들어 두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적정한 용량을 확인한 후에 이제 주사기로 넣게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 시린지로 넣는 이유는 바늘의 크기가 얇기 때문에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시술 후 3에서 7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약 4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점차 근육의 움직임이 다시 돌아오면서 주름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필러는 시술 후 즉각적으로 볼륨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으며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필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톡스의 경우 붓기나 가벼운 두통,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필러는 시술 부위의 멍이나 붓기, 드물게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잘못된 시술로 인해 혈관 압박이나 염증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보톡스 필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부분 이외에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시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저울질해야 시술의 만족도는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턱의 경우 성장 중에는 윤곽 수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턱 근육을 줄이고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술을 위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러의 경우도 보통 고2 정도의 코뼈의 성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코 수술을 하지 않는데요. 콧대 필러를 이용해 미용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청소년인데 시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현재 보톡스 시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금기가 없다면 함께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에 작용해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필러, 윤곽주사 등 기타 시술은 물론 성형수술과 같이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다시 맞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맞게 되면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으나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데요. 필러는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지나면 볼륨이 감소하여 재시술이 필요합니다.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술 후 자연스럽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흡수되어 내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히려 필러는 알러지 반응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톡스는 종류에 따라서 내성이 있는 제품이 있고 내성을 최소화한 제품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도 있고 외국 제품도 있는데요. 내가 보톡스를 처음 맞아본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내성이 없는 제품을 맞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성이 걱정되거나 나는 종아리나 승모근 같은 이런 바디 보톡스를 많이 맞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성이 좀 더 생기지 않는 제품을 맞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때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 있고 호불호가 없어서 누구나 받으시는 것이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간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는 호불호가 없고 오히려 두통이나 턱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얼굴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맞으셔도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마나 눈가 등 호불호가 있는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여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러는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볼살이 꺼지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이 사라진 느낌이 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입술이 얇아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필러는 도톰하고 매력적인 입술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시술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 혹은 알러지나 면역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너무 많이 맞으셔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건강한 미를 추구하기 위해선 항상 전문의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시술도 수술만큼 나에게 맞게 적당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